재산세 완화 서울시장 선거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세금 얘기입니다. 세금 얘기. 특히 서울에 집을 갖고 계신 분들, 한 채 갖고 계신 분들도 세금 부담에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90% 가까이 현실화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사실상의 대규모 증세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어제 시정연설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볼 텐데요. 세금 얘기 앞서서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라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있기 거의 1년 전, 작년 11월에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이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을 해왔기 때문이거든요.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좀 구분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앞서서 지난 11월에 대통령의 발언은 집값, 매매값, 부동산값 안정은 자신 있다라는 발언이었고, 어제 대통령의 발언은 전세 시장에 대해서 기필코 안정화를 이루겠다라는 다짐이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청와대가 이 전세 문제도 박근혜 정부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자, 이 논란에 더해졌습니다. 그것까지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때 집값 안정시킨다고 드라이브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그 혜택을 사실 이명박 정부 때 봤어요. 박근혜 정부 때 또 부양책으로 막 전세금 못 잡고 그 전세 얻을 돈이면은 조금 대출 받아서 집 사라. 네. 이래서 네. 집값이 올라가는 또 결과로는 또 이 정부가 네. 또 안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자, 부동산 문제 어렵습니다. 이재명 기자. 현 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첩첩산중인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집값 잡겠다고 애썼는데 집값이 글쎄요. 민간 통계에서는 잡히지 않은 것 같고 정부 통계에서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양분돼 있고, 그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어떤 걸 믿어야 할지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자, 그러자 이제는 또 전세난까지 가중됐고 대한민국 경제부총리가 전세 난민이 될 뻔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부의 통계도 상승률이 이제 폭이 줄어드는 거죠. 어쨌든 상승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집값이든 전세값이든 계속 오르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 아닌가 싶은데, 어제 대통령도 전세 대란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선언을 했고, 그런 점에서 다음 주쯤 아마 전세 대책에 대한 보완 대책이 또 나오지 않겠느냐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전세 대란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거고, 정부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질 좋은 중형 공공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겠다는 거는 시차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당장 지금 많은 서민들은 당장 갈 곳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이제 고민이 큰 상황인데, 과연 지금 이제 공공 임대 아파트 공급 같은 대책으로 지금 당장 집값 그러니까 전세값 잡을 수 있느냐,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 시차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있을 텐데, 구체적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정부에 내놓을 전세 대책을 봐야겠죠. 근데 이제 분명히 지금 또 대통령도 이제 지난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조금 전에 이제 최재성 정무수석도 지난 정부 얘기를 했죠. 물론 지난 정부가 부양책을 펴온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것이 일정 정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건 현 정부 자체가 이제 이미 임기가 시작된 지 3년 5개월가량 됐었죠. 그래서 초기에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사실 전 정부 얘기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또 한 번 분통이 터질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에 이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그리고 예. 이제 지금 이미 공급 대책 등을 내놓기도 했었고 또 추가 내놓을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좀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지금 빨리 내놓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 대변인님께도 각각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정원 전 대변인께는
대통령의 어떤 자신감 있는 발언 좋죠. 이른바 호언장담, 집값도 잡겠다, 전세난도 잡겠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집값 잡겠다라고 공언한 지가 벌써 꽤 흘렀는데 집값이 안 잡히고 있다는 게 이재명 기자의 발언이거든요. 이 호언장담이 언제까지 호언장담만 나올 것인가? 국민들의 우려는 그게 아닐까 싶어요. 믿어도 됩니까, 대통령의 말씀? 우리 정부에서 집값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마 작년인가요?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말씀이고, 그 이후에 올여름까지 오면서 이제 우리 건교 장관께서는 4번의 대책인지 24번의 대책인지 이런 논란을 만들어 왔는데, 이재명 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좀 솔직해졌으면 하는 일반 국민의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건 잘못됐기 때문에 조정을 좀 해보겠다라는 그 정부 당국자의 이런 대응과 이런 진단과, 그래서 그에 따른 처방이 좀 있어야 되는데, 가령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겨서 물이 막 흘러와요. 그러면 우리 쉬운 말로 그러잖아요. 물꼬를 터줘야지. 예. 물이 어딘가 흘러갈 수 있는 물꼬를 터줘야지. 물이 흘러온다고 이걸 여기도 막고 저기도 막고 한다고 언제까지 이걸 막을 수 있겠어요?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시장에 수요자들이 찾고자 하는 물건이, 마땅한 물건이 없어서 더 좋은 마땅한 물건 찾다 보니까 그게 희소성이 있어서 물건값이 올라가는 거고요. 이 물건값 올라가다 보니까 그거마저도 새로 살고 싶은 사람, 월세로 살고 싶은 사람 또 늘어나가지고 전세 월세값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거 정리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수요자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적당한 물건을 좀 많이 만들어주면 시장 안정이 됩니다. 근데 계속 물건은 안 터주고 막기만 하면 여기도 터지고 저기도 터지고, 집값 잡다가 집값 올라가죠. 전세값 잡다가 전세값, 월세값 다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라도 좀 솔직하게 정부 정책에 무언가 잘못이 있다면 인정을 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좀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대책 나온다고 합니다만 결국은 제가 이렇게 보면 현금 부자들, 그러니까 실소유자들 아닌 좀 여유가 있는 현금 부자들만 쭉쭉 팔 수 있는 그런 게 자꾸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더 큽니다. 국민들이 대통령 말을 좀 믿게끔 해달라라는 게 박정하 전 대변인의 의견이었고, 이에 대한 입장도 박수현 대변인께서 주시고요.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최재성 수석 이야기를 드렸지만, 물론 듣기에 따라서는 이재명 기자처럼 전제까지 전 정부 탓으로 돌릴 거냐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전 정부 탓을 한 게 아니라 말을 하자면 그렇다라는 정책의 설명을 한 거다라는 거지만, 박근혜 정부 때는 부동산 부양책이 시기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실시한 정책인데, 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값을 못 잡는 것을 그 필요했던 정책의 탓으로 꼽느냐라는 지적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도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저런 메시지는 대통령께서 이런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호언장담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야박하지요. 어느 대통령이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대통령의 메시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아시면서도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이 시장이 주는 메시지거든요. 예. 그것이 대통령의 말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제가 19대 국회의원 때 원내 대변인을 하면서도 그 당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왜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28번이나 발표를 했는데 이 안정이 안 돼, 못하냐라고 하는 그런 원내 대변인의 논평을 발표한 적도 있어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그만큼 정책 수단을 그때그때 계속 동원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박정하 대변인 말씀대로 공급을 충분하게 늘려서 수요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안정의 지름길이죠. 공급의 확대가 하나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 특히 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주거의 수단뿐만이 아니라 투자, 심지어는 투기 수단까지도 가는 독특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의 확대, 그리고 투기의 억제, 이런 어떤 정책 수단들을 동시에 이제 다 해야 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거기에 이 부동산 주택을 바라보는 여야, 보수, 진보 진영의 또 막 이념 성향까지 여기에 함께 붙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지만 어느 정부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쾌하게 성공했던 적이 없는 어려운 문제이므로, 이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 그런 좋은 선례가 있어요.
그때 뭐냐면 어려우니까 여야정 TF를 만들어가지고 함께 논의를 했거든요. 예. 이것은 그 관련 상임위가 굉장히 많아요. 국토위도 있고 기재위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상임위를 통해 논의하다 보면 굉장히 그 현실 대응이 굉장히 늦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임위 논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여야정 공동 TF를 만들어서 야당의 좋은 의견도 반영하고 해서 빨리 정책 결정을 하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고 앵커께서 질문하신 그 최재성 정무수석의 그 말씀 전 정부 탓 아마 이럴 겁니다. 저도 어디 가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잘 안 하는데 전제를 합니다. 우리가 집권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어떤 이유든 간에 집권당의 책임입니다. 이걸 전제로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전 정부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아까 공급의 확대 말씀하셨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수도권에 공급된 택지가 얼마냐면 4,800만 평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공급된 것이 1,900만 평이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공급된 택지가 300만 평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택지 지정부터 분양까지는 보통 5, 6년에 10년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볼 때 부동산 경기가 어쨌든지 간에 어떤 정부든 안정적인 택지 공급은 계속 이어져야 될 정책이에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었던 택지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전부 다 소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집값이 비교적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안정기라도 후위를 위해서 이 택지를 추가로 계속 마련을 해왔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지금 택지가. 예를 들자면 그것이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의 확대라고 하는 정책 수단을 놓고 볼 때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분석을 해보자는 것이어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부랴부랴 지금 1,600만 평 정도를 만들고 있는데 이 역시 다음 대통령 때나 이게 분양에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 정부 탓이라고 말씀하시는 비판도 좋지만 아마 그런 어떤 정책의 원인에 대해서 장기간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